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4장 다시 나누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앞서 영상을 잠깐 올렸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은 또 역시 이제 43장과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장의 주인공은 이제 요셉이 아니라 이제 유다로 이제 보여집니다. 유다가 이 장의 중반,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감동을 하게 돼서 45장에서 이제 마침내 정체를 밝히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43장에서 요셉이 이제 자신의 형제들을 이제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이때 요셉이 몰래 종에게 시킵니다.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가죽 부대, 그러니까 막내 아들의 가죽 부대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돌아갔을 때 뒤늦게 따라가서 나의 주인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라고 해서 이제 그 도둑으로 몰아가라. 이제 이걸 이제 시킵니다, 요셉이.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그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다행히 이제 식량을 무사히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요셉의 종이 따라와서 너희 중에 나의 주인 요셉의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 라고 이제 몰아가서 이제 그 협박 같은 걸 좀 하게 되고, 이때 형제들이 우리는 절대 그런 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범죄란 사람이 있다면 죽어 마땅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인케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의 이제 그 아들의 가족 부대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이제 잡아가고, 잘못한 사람은 베냐민이니까 너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유다와 형제들이 잡혀가는 베냐민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요셉 앞에서 이제 항변을 하면서 대단히 이제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된다. 유다가 곧바로 이제 요셉을 이제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제 대신 잡혀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다. 이 고백이 왜 이제 의미가 있는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유다가 베냐민 대신 이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이 모습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로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종이 자신이 된다라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된다는 건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물건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기꺼이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 그리고 베냐민을 놔달라. 풀어달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테니 이제 그 믿는 이 성도들은 천국으로 보내달라. 마치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 너무 이제 닮은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어떤 이 선택을 유다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앞장 이제 43장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줘서 식량을 줄 텐데, 근데 베냐민을 제가 못 데리고 온다면 이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주도적으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이런 희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또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굉장히 잘못하는 게 나옵니다. 그 이제 자신의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이제 허락을 해서 위에 죽은 두 형제의 어떤 계보를 이어주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황당하게도 이제 좀 상상이 안 가는 유다와 며느리가 엉뚱하게 속은 상태에서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계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긴 한데, 아무튼 이때 유다가 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을 제공을 했고,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이제 마침내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유다가 동생 요셉 일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팔을 팔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에다가 며느리와의 잘못된 어떤 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어떤 이제 일이 보통 발생을 하느냐, 더 망가지든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고상하고 이제 고매한 인품을 가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잘못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성숙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요셉은 이제 그 베냐민의 가족 부대에 은잔을 몰래 넣게끔 한 것은 이제 분명히 형제들을 시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분명히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참고로 요셉은 이제 베냐민과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 이제 두 번째 아내 라헬의 이제 아들 그 두 명이고요. 그래서 요셉이 첫째 아들, 이제 베냐민 둘째 아들, 베냐민 막내 아들이기도 하죠, 전체에서. 근데 어쨌든 요셉 자신이 팔려 나간 뒤에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그 라헬의 아들인 이 베냐민을 이제 시기하고 미워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회개한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상태로 이제 지니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유다를 이제 대표로 해서 필두로 해서 바뀐 모습을 보여줬다.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를 했는데, 요셉이 없어진 이후에 베냐민을 편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래도 뒤늦게라도 베냐민에게는 잘해줬던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구나. 이제 뭐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제 창세기 4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느냐, 이제 이 44장 밖에 있는 이제 본문인데요. 나중에 분명히 이 야곱이 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을 분명히 들었을 테고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할 때,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준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라.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될 거다.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복된 소리를 듣게 되고요. 또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형제 후손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이게 다 지파가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나라가 나뉩니다. 나뉘게 될 때 이제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하나의 나라를 이루면서 흩어지지 않았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것도 요 사건을 통해서 묘하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신비롭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